너 지금 겁이 나는구나. 너 겁나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야, 말해봐. 엄마랑 너랑 지금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마음을 읽어줘. 네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누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훨씬 기울어졌으면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아이가 확 기울어졌으면 아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고. 예, 근데 그때 반드시 왜, 이딴식,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대화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죠. 연습 자꾸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화를 꿀꺽 삼키시고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양보만 하는 아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김영규 씨랑 한번 해볼게요. 형규야, 놀이터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저기 미끄럼 타볼까? 싫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미끄럼 타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집에서는 맨날 네가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 왜 이래 도대체. 쟤는 나보다 어리니까 먼저 타게 해주고 저 형은 나보다 형이니까 먼저 타게 해주고 나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정말. 그럼 너는 언제 타? 아 몰라. 그냥 집에 들어갈래요 엄마. 들어가요. 속 터져 네. 정말.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아이가 남의 것을 너무 뺏고 막 네.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네, 네, 이렇게 네. 다 양보하는 경우도 좀 부모님 마음이 네. 좀 속상한데. 너무 좋아서 네. 가지고 나갔는데 밖에만 나가면 뺏기는 거예요. 네, 네. 다 뺏기고. 예, 근데 막 싫어 이게 아니고 네, 줘 네. 그럼 침울하게 이렇게 줘버리면 주고. 정말 네, 네. 엄마 화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보통 만 3에서 5세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이 문제로 상담센터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왜 애가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면 그렇게 눈치만 또록또록 보고 놀지도 않고 또 남의 하면 저항 한번 못하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속 터지는 엄마도 있지만 사실 아이가 갖고 놀고 있죠. 싶을까요? 안 놀고 싶을까요? 아이는. 놀고 싶죠. 놀고 싶죠. 놀고 네. 싶죠. 근데 그거를 못 놀고 있는 아이 마음이 훨씬 더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빨리 읽어주셔야 돼요. 놀고 싶은데 저기 모르는 형아들이 많이 있지. 그래 그럴 때는 뭐 형규가 놀고 싶어 하지 않더라. 그래 좀 기다리자. 근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어머님이 좀 알고 계셔서 그래 넌 조금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 가서 놀더라.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자, 이랬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이제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저울추는 누구에게로 기울어지죠? 엄마에게로 가죠. 네, 엄마에게로 가죠. 부글부글하죠. 예, 예. 부글부글하죠. 그러면 엄마가 그때 이제 엄마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데 놀지 않으니까 엄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도 재미없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냥 집에 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몰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없네. 저기 가서 놀까 아니면 한번 사람이 없는 놀이터를 찾아볼까. 네. 그러면 뭐 애가 몰라 뭐 아니 그러면 그거에서 두 개선 정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을 다시 잡아나가는 작업을 좀 하시면 아이도 이렇게 돼서 조금 있으면 내가 적응이 되더라 하는 자기 패턴도 아이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된다고 끝장은 아니구나. 대안을 찾아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별로 나눠서 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 키우기 총정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네. 이건 다음 기회에. 그래요. 제가 자존감 진짜 이게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 자존감이 높다고 그랬죠? 네. 엄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근데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요 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 자신의 자존감을 흔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어렸을 때 내 상처, 아니면 지금 부부 갈등, 아니면 고부 갈등, 아니면 기타 등등 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잘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엄마 성향과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막 너무 재밌어요. 막 집에 들어와서 막 하면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이는
밖에 나가서 사람한테 인사조차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에 안 나가려고 해요. 이제 이런 게 성향상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배꼽 인사해.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숫기가 없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이의 연령에 맞게 사랑하는 겁니다. 0에서 1세 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과 2에서 3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방법이 다르기 연령에 때문에 맞게. 연령에 맞게 사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이에게 많은 실패를 통한 성공 경험을 주어라. 근데 이게 사실 자존감 공식이 있어요. 자존감 공식은 뭐냐면요. 자존감은 성공분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공 경험이 많아질수록 실패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에 대한 거를 좀 완벽한 거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 네. 애 양말 하나 신는 거, 밥 한 번 먹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패 경험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가급적 피하고 적절한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 여태까지 연습했던 거 네. 예,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과잉 보호와 과잉 통제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중요한 8계명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이를 맨날 혼내기만 하다가 도대체 혼낼 때 내 모습은 어떨까가 궁금해서 이거를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엄마 소리 지르는 소리만. 그래서 크게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빠, 엄마 다 집에 계시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비디오 카메라가 되어서 아이를 대하는 내 말, 내 태도는 어떤지 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명절 증후군 때문에 또 막 다투시지는 마시고요. 서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또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애 선생님, 김영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소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요. 저희가 또 좋은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스킨베리 나트리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과격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민 많으신 어머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기운찬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